최후의 승자는 10년 뒤 닉 앨런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해 11월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 우선 닉이 21살이 되면서 아버지가 만들어둔 프린들 신탁 자금이 법적으로 닉의 것이 되었다. 닉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닉은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닉은 부모님에게 늘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느냐면서 큰 생일 선물을 받을 셈치고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했다. 그제야 부모님은 닉의 선물을 받았다. 닉은 형한테도 돈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제임스 형도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서 닉은 형에게 2살 된 조카가 자라면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예전에 형이 야구 카드 모은 것을 몽땅 자기한테 주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자 형도 닉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닉은 최신형 컴퓨터를 샀다. 게임 프로그램도 10개쯤 샀다. 산악용 자전거도 샀다. 그러고는 돈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닉은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잊고 평소처럼 열심히 학교 공부에 매달렸다. 그해 가을의 두 번째 사건은 어느 날 닉의 아파트에 소포가 배달된 일이었다. 크고 묵직한 꾸러미, 바로 그레인저 선생님이 보낸 소포였다. 소포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최신 개정판 웹스터 대학사전, 사전 표지에 붙어있는 쪽지, 두툼한 흰 봉투. 흰 봉투를 뒤집어 보니 닉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9월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그레인저 선생님 교실에서 그 봉투에 이름을 썼던 일이 생각났다. 벌써 10년 전 일이었다. 닉은 흰 봉투를 내려놓고 사전에 붙어있는 쪽지를 살며시 떼어냈다. 사랑하는 니콜라스에게 이 사전의 541쪽을 펴보아라. 닉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전을 집어서 541쪽을 펴보았다. 541쪽 왼쪽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린들, 명사, 잉크로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는 데 쓰는 도구, 임의로 만든 신조어, 1987년 미국의 니콜라스 앨런이 처음 쓴 말. 닉은 다시 쪽지를 보았다. 이 최신 사전은 내가 학생들에게 숙제할 때 쓰라고 추천하는 사전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말이 어떻게 사전에 올라가게 되는지 설명할 때는 반드시 프린들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라고 하지. 우리의 작은 전쟁이 끝나면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했던 편지를 함께 보낸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났다. 너의 선생님, 로렐레이 그레인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닉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흰 봉투를 뜯었다. 그러고는 10년 묵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니콜라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프린들이라는 낱말이 사전에 올라간 거겠지. 축하한다. 사람은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늦추거나 막거나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려고 했지.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거든. 그건 사실이야. 펜이라는 낱말이 하찮은 것이냐 밀려나는 것이 못마땅했지. 하지만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가 피나가 아니라 프린딜루스였다면 너는 프린들 대신에 펜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냈을 거야.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프린들이라는 낱말은 세상에 태어난 지 3주도 안 됐어. 난 이제 이것이야말로 교사로서 소망하고 꿈꿔온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총명한 학생들이 고리타분한 교실에서 배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회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슴을 설레며 지켜보고 있다. 그걸 지켜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내가 작은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서 악역을 선택했다. 근사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악당이 등장하잖니? 언젠가는 너에게 용서를 빌 테니 너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는 달에 가본 사람도 없고 우주왕복선도 없고 CNN 방송도 기상위성도 없었다. 비디오도 CD도 컴퓨터도 없었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써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금방 낡은 것이 되고 말지. 하지만 언어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란다. 언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생각하는데도, 글 쓰는데도, 꿈을 꾸는데도, 뭔가를 바라거나 기도하는데도 쓰이지. 그래서 나는 사전을 사랑한다. 사전은 쉽게 변하지 않아. 유용하기도 하고. 너도 이제 알겠지만 사전은 변화하고 성장하기도 하지.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선물도 함께 담았다. 그레인저. 닉은 선생님의 눈을 떠올리며 비로소 그 특별한 눈빛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달았다. 꾀쟁이 선생님. 선생님은 그동안 줄곧 프린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프린들에 맞서 싸우면서 사실은 프린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얀 봉투에는 길쭉하고 납작한 상자가 들어있었다. 닉은 봉투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10년 만에 보는 것이 들어있었다. 파란 뚜껑이 씌어진 낡은 광색 만년필. 선생님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리고 만년필 뚜껑에는 조그맣게 접힌 종이가 꽂혀 있었다. 거기에도 글이 쓰여 있었다. 아주 짧은 글. 딱 한마디였다. 프린드. 한 달쯤 뒤 큰 나무들과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웨스트필드의 오래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그레인저 선생님네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람막이 덧문 안에 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초록색 포장지에 쌓인 그 상자는 빨간 리본이 달려있고 한쪽 끝에 하얀 봉투가 붙어 있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허리를 구부려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러다가 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빠른 우편물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느지막이 배달된 것이 틀림없었다. 선생님은 덧문을 열고 우편함에서 편지를 뽑아들고는 덧문과 현관문을 닫고 몸을 흠칫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빠른 우편물은 웨스트필드 교육청에서 온 것이었다. 중요한 편지처럼 보여서 그것부터 뜯어보았다. 그것은 교육감이 보낸 축하 편지였다. 선생님의 제자가 대학 장학금을 위한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장학금의 이름은 로렐레이 그레인저 장학금이었다. 선생님은 차후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장난 편지이거나. 100만 달러라고?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감이 선생님의 제자라 해도 지금은 크리스마스 아침이니까 하루 더 있다가 전화하기로 했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게다가 옆에 놓여있는 소포가 빨리 리본을 풀어 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하얀 봉투부터 열어보았다. 글씨가 삐뚤삐뚤 쓰여있는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5학년짜리 남학생의 글씨가 분명했다. 선생님은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노려보다가 나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느 애나 아이들은 똑같다. 선생님은 4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내년 6월이면 퇴직할 예정이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은 빨간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고는 상자를 열었다. 의뢰 그렇듯이 실과 헝겊 조각으로 만든 선물이나 색종이와 풀로 만든 선물이 들어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그런데 파란 벨벳을 씌운 길쭉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 통을 열어보니 근사한 금빛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만년필을 쥐어보니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다. 반짝이는 몸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은 소파 끝으로 몸을 기울여 스탠드를 켰다. 그러고는 가느다란 글씨로 새겨진 3줄짜리 문장을 읽었다. 이 물건은 로렐레이 그레인저 선생님 것이며 선생님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니콜라스 앨런 드림.